안녕하세요. 기하 8차시 중단원 점검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중단원이랑 대단원을 미리 풀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계약을 하면은 같이 수업 시간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계약이 일주일 더 미뤄져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중단원과 대단원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직 문제를 덜 푼 친구들은 문제 조금 더 빨리 풀어보고 다시 문제 해설을 듣도록 합시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때는 두 식을 연립해서 얻은 식에서 판별식을 구한 다음에 그것으로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지금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할 때 저 같으면은 여기에서 2y가 있으니까 이게 좀 2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x는 2y 플러스 1로 정리를 해서 이 앞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y제곱은 4y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넘기면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짝수근의 판별식을 쓸 수 있죠. 요거 절반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 따라서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이 얘기는 곡선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타원이랑 직선 같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이제 연립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 식을 앞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은 12가 되죠. 전개하면 x제곱이 여기 1, 여기에 3, 총 4x제곱이고 마이너스 10x에서 마이너스 30x 플러스 25 곱하기 3, 75 마이너스 12는 0.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3은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 쓰면 30의 절반의 제곱 뭡니까? 네, 15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 4 곱하기 63 15제곱은 225고 63 곱하기 4는 252죠. 자, 그러면 딱 보니까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하니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쌍곡선,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루트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쌍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배웠었죠. 뭐였습니까? 네, 쌍곡선일 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m은 지금 이렇게 루트 2로 주어졌으니까 a제곱과 b제곱만 우리가 구하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쌍곡선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본 모양이 우변이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얘를 양변을 4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 되면서 여기에서 a제곱은 4고 b제곱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의 식에 대입을 하면 y는 루트 2x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m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1 해서 정리를 하면 y는 루트 2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번 문제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8x에 접하고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포물선에 접하는데 지금 뒤에 보면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의 수직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과 요 y는 2분의 1 x 플러스 3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다. 니까 m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포물선에 접하면서 기울기를 알고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배웠었죠. 뭐였습니까? 네, y는 mx 플러스 n분의 p였죠.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m 값은 마이너스 2라고 구했고요. 문제가 y제곱은 마이너스 8x인데 이 부분이 4px 부분이니까 p는 뭐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요식에 대입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볼게요. 타원 9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72. 위의 점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타원이나 포물선 위에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정말 쉽다고 했죠? x 2개 있으면은 x 하나에 x좌표 2 대입하고 y 2개 있으면 y 하나에 y좌표인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9 곱하기 x좌표 2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y좌표 마이너스 3 곱하기 y는 72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18x 마이너스 12 y는 72가 되겠죠? 이것을 정리하면 6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3x-2y는 12가 될 거고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3x-2y-12는 0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볼게요. 타원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직선 y는 m 곱하기 괄호 열고 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하고 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이 첫 번째 직선과 이 두 번째 직선의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식으로, 수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이 곡선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얻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타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얻은 식에서 판별식을 구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분의 x제곱 그리고 y가 mx 플러스인데 이것을 전체 제곱해야 되죠. 이것이 1이 돼요. 전개를 하고 2 곱해주는 것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제곱에 2 곱해주니까 x 플러스 2의 원전제곱 그리고 우변도 2 곱해줘야 되죠. 전개하면은 2m제곱 x제곱 플러스 4x의 2m제곱 곱하면 8m제곱 x 플러스 4 곱하기 2m제곱 8m제곱은 인데 2까지 이항해줘서 이렇게 되고 동량 정리해서 예쁘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8m제곱 x 플러스 8m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 써볼 건데요. 짝수근의 판별식 써볼게요. 그러면 요 1차항 절반 4m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c 자, 그러면 앞에 거는 16의 m 4제곱이고 뒤에 것도 16의 m 4제곱이고 얘랑 해서 마이너스 4m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m제곱 그 다음에 8m제곱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m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
그러면 지워지고 남은 거 쓰면 2-4m 제곱이 되겠죠. 우리는 이 판별식 값이 0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m제곱이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4m제곱이 2보다 작다니까. 양변의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 m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게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과 같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4잖아요. 그러니까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6번입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8에 평행하고 타원 4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y제곱은 1에 접하는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직선 y는 x 플러스 8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란 얘기일까요? 네, 평행하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아서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타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1로 같은 두 접선이 있나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접선 사이의 거리니까 일단은 이 접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타원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타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m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죠. 여기서 지금 a제곱이 4고 b제곱이 5니까 대입해주면 y는 m값은 지금 1이고 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이 4니까 4 곱하기 1 해서 4 플러스 5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즉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 뿔마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직선이 있으면은 직선에서 한 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죠. 따라서 그 방법으로 해볼 건데 지금 직선이 y는 x 플러스 3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y는 x 마이너스 3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여기서 점을 찾고 여기에서 한번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점을 찾으면은 제일 쉬운 거 x는 0 그리고 y는 3 이거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 꼴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두 접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분모에는 직선 앞에 있는 요 개수의 제곱을 각각 더해줍니다. 지금 1과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거 제곱해서 더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x에는 x좌표, y에는 y좌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거리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지금 1 플러스 1이니까 루트 2고 분자는 6이 되니까 유리화하면 2분의 6루트 2라서 약분하면 3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접선 사이의 거리는 3루트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문제 7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과 두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분홍색 영역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처럼 생긴 이 도형에서 각 꼭지점의 좌표를 알게 된다면 넓이를 구하는데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주어진
직선들의 방정식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어진 쌍곡선에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쌍곡선이 점근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여기서 항상 우변은 1로 만들어 놓고 하라고 했으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양변을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때 A는 루트 3, B도 루트 3이 되니까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는 뿔마 루트 3분의 루트 3x가 되어서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약분해서 1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뿔마 x가 바로 주어진 쌍곡선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y는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니까 와, 정말 좋은 모양이죠. 두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두 직선은 수직관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은 바로 직각 삼각형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높이의 길이만 알게 된다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 원점이니까 이미 알고 있죠. 자,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직선 있죠. 이 빨간색 직선이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쌍곡선 위의 2,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굉장히 쉽죠. x 두 개 중에서 x 한 개 x좌표 대입하고 y 두 개 중에서 y 하나에 1 대입하면 돼요. y좌표. 그러면 x 곱하기 2 마이너스 y 곱하기 1은 3이니까 2x 마이너스 y는 3. 이것이 바로 빨간색 직선이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별, 요 점을 1,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점을 2라고 한다면 1번 점의 좌표부터 구할 거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3, 그리고 y는 x를 연립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 이제 y 자리에 x 대입하면 x는 3이고 그 다음 y도 3이 되니까 1번 점의 좌표는 3,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점의 좌표 구하려면 이 x-y는 3과 y는 마이너스 x 연립하면 되겠죠. y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3x는 3이니까 x는 1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2번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3,3까지 거리 몇이죠? 네, 3 루트 2죠. 그 다음 원점으로부터 1, 마이너스 1까지 거리 몇이죠? 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죠. 약분해서 답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차 곡선이든 어떠한 곡선의 그래프가 나오든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든 이렇게 도형과 연관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제 그림을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교점부터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직선이든 곡선이든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점 마이너스 2,4에서 포물선 y제곱은 4x를 그은 두 접선이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어진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설레죠? 16이 과연 마이너스 8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황은 포물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 상황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포물선 밖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 위에 점을 이렇게 x1, y1으로 두고 이 포물선 위에서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 포물선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냐면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였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4x가 4px니까 p는 1이 되겠죠? 따라서 y는 mx 플러스 n분의 1이 바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접선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 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하고 봤을 때 이 접선은 요점 마이너스 2,4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 접방에다가 x의 마이너스 2, y의 4를 대입했을 때 식이 아주 잘 성립해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4를 xy에 대입을 했을 때 4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n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양변에 m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4m은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m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과연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하나는 m1이라고 두고 하나는 m2라고 둘게요. 얘네들은 모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m1 곱하기 m2의 값이 궁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m1과 m2를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m1과 m2를 곱한 값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근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m1 곱하기 m2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해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m1 곱하기 m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즉 2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답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px의 초점을 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가 지금 p,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fa, 선분 f의 길이가 8을 만족시키는 포물선 위의 점 a, 6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삼각형 ABF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a 좌표 나왔죠? 그리고 F좌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분 AF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F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모르는 거는 점 B의 좌표예요. 점 B를 보시면은 점 B는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 A 위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점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포물선 위에 점 A, 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요. 자, A, 6에서 접선의 방정식 뭡니까? 네, Y에다가 Y 두 개에 6 곱하고 그 다음에 4P를 X를 두 개로 쪼개서 2P X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직선 AB의 즉 점 A의 접선의 방정식,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2P 곱하기 X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사라지면서 X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B F의 넓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BF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점 A의
점 A까지 그 길이니까 점 A의 y좌표죠.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3 곱하기 선분 BF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선분 BF의 길이를 보면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고 F의 좌표가 P, 0이기 때문에 이곳은 A 플러스 P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3 곱하기 A 플러스 P가 과연 바로 이 삼각형 ABF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A랑 P에 대한 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못 풀겠어요. 라고 이제 여기서 그만 두시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사용 안 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네, 선분 AF의 길이가 8이다. 이 조건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이용을 안 했어요. 이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 처음 배웠을 때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물선의 정의란 기준이 되는 점과 기준이 되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항상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을 준선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준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네,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점 A로부터 F까지의 거리 8과 이 점 A에서 준선으로 이렇게 수직인 선을 내렸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분 AC의 길이는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준선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p니까 요만큼이 지금 p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만큼은 8에서 p만큼을 뺀 길이가 되겠죠. 즉 A의 x좌표가 8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x좌표. 그런데 우리는 점 A의 x좌표가 A라는 것을 아까 전에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A 플러스 P의 값이 8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8 나왔네요. 이 식을 대입하면은 답을 얻을 수 있겠죠. 3 곱하기 8 해서 답은 2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1사분면에 있는 타원 25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은 1 위에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 지금 차원 위에 접선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는데 감자처럼 그렸네요. 자,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얘가 지금 5예요. 그다음 얘가 4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1사분면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 지우고 이 부분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사분면 위에서의 한 점에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고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이 높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밑변과 높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점에서의 접방을 구한 다음에 이 접방에서 x절편이랑 y절편 구하면은 지금 딱딱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접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너무 쉬웠죠? x 2개 있으면은 x좌표 하나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2개 있으면 y좌표 하나 대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x절편 먼저 찾겠습니다. y에 0 대입하면 지금 뭡니까? 25분의 x1 곱하기 x가 1이니까 x가 x1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x절편이 x1분의 25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x1분의 2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16분의 y1 곱하기 y는 1 되니까 y가 y1분의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y절편이 y1분의 16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길이가 y1분의 1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했을 때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x1분의 25 곱하기 y1분의 16이니까 약분해서 x1, y1 그리고 25 곱하기 8은 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x1과 y1의 요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없는데 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 아직 우리가 이용을 안 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네, x1, y1이 바로 타원 위의 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타원의 방정식에 x1과 y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써보면 25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y1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x1과 y1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뭘 배웠냐면 산술기하를 배웠습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이것은 각각 5분의 x1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얘는 4분의 y1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25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y1의 제곱은 딱 봤을 때 얘는 항상 루트 앞에 2 붙이고 2루트 5분의 x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y1의 제곱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산술기하 그 부등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2 곱하기 이거 루트랑 제곱 각각 없애면서 20분의 x1, y1이 돼요. 약분까지 싹 해버리면은 지금 요 좌변에 있는 거는 1이니까 1이고 우변에 있는 거는 10분의 x1, y1이니까 정리했을 때 x1, y1은 항상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x1, y1의 최대값이 10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x1, y1 분의 200의 최소값이에요. 이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분모의 최대값을 대입하면 되죠. 근데 분모 x1, y1의 최대값이 지금 10이니까 이 최소값은 이 x1, y1에다가 10을 대입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200 약분하면 20이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중반원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내일 수업 시간은 대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를 덜 푼 친구들은 내일 수업 전까지 대단원 문제를 풀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